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중에 한 사람인 톰 브로커가 이민자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다가 크게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라티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미국에 동화하는 데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요점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더 열심히 영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주류 문화에 동화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은 2등 시민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라티노 출신의 이민사회 리더들과 언론인들은 그의 말에 정면으로 강력한 반발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그가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반박의 근거, 톰 브로커가 좋은 의미로 말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의 라티노 아메리칸에 대한 또는 이민사회에 대한 견해는 전형적인 보수 백인들의 견해이고, 어떻게 22년 동안이나 이브닝 뉴스를 진행해온 최고의 언론인이 그렇게 편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반박이었습니다. 미국의 법과 제도가 아무리 공정과 동등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편견, 오해는 이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언론인의 마음속에도 이런 편견과 오해와 무지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톰 브로커의 발언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반론의 주장은 어떤 것들인지, 또 우리가 이민자로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톰 브로커가 1월 마지막 주에 NBC의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인 Meet the Press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장벽에 대한 토론의 자리였는데, 톰 브로커가 히스패닉 커뮤니티, 이민 그룹에 대한 견해를 털어놨습니다. 그의 견해는 첫째, 새 이민자들이 미국에 더 적극적으로 동화가 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영어를 빨리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고립화를 끝내야 한다. 즉 동화인데 이것이 잘 안 되면 결국 2등 시민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따끔한 쓴소리였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백인 보수층들에게 좀 더 속내를 물어보니까 내가 브라운 베이비를 손자로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다. 즉 이적 결혼까지 꺼리는 생각이 있더라. 너희들과 섞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있더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개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는 동화, simulation이라는 개념 문제인데, 이민 문제, 인종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개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동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수의 문화가 진짜 미국 문화이냐? 소수의 문화는 종속 문화고 2등 문화냐? 이런 논란입니다. 둘째는 톰 브로커의 말이 모두 틀리지는 않겠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문화도 모르고 끼리끼리 고립해서 살면은 이 나라에서 대접도 못 받고 기회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 지적입니다. 우선 동화의 개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주장하는 이민자 그룹의 견해입니다. 첫째, 동화는 이 나라에 존재하는 소수의 것을 모두 부정하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즉 백인 문화권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크고 작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융합해서 더 큰 문화를, 즉 아메리칸 컬처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주장입니다. 둘째로 이 나라는 건국시부터 에이시안 문화, 히스패닉 문화, 블랙 문화가 있어왔다. 다만 이것이 소수였을 뿐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에이시안들이 미국에 17세기부터 살아왔고 18세기 중엽부터는 대량 이민이 있었습니다. 아이리시들의 축제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또는 폴리시들의 축제인 플라스키 데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날도 중요하고 추석도 중요하고 한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 언어, 음식, 풍습, 전통, 의상, 음악 모두가 존경을 받아야 하고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반론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나라에는
건국 전부터 항상 이민이라는 것이 있어 왔고 항상 인종, 문화, 신앙,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어 왔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밸류이고 문화이고 강점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즉 미국에서 동화, assimilation이라는 개념은 백인 유럽 문화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내 모든 문화, 다양성이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탐 브로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그날로 즉각 I'm truly sorry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탐 브로커의 견해에 대해서 수긍할 점이 없다고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다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움직임에는 깜깜하고 자신의 커뮤니티 속에서 40년, 50년 가두어져 살고 하면은 결국 첫째로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로 어리숙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라코인 맥다널 사건이 있었고 가해 경찰관인 제이슨 밴 다이크에 대한 유죄, 무죄 판결이 있었던 날인데 시카고 전 시가에 수만 명의 경찰이 깔려서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폭동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한인 신문사에서 남부 상가와 관련이 있는 몇몇 비즈니스에게 전화를 했는데 대비 상황을 이제 질문하니까 참 의외의 답변들이 나왔다는 전원이었습니다. 무슨 폭동이죠? 라코인 맥다널 사건이 뭐죠? 제이슨 밴 다이크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저녁 뉴스도 보지를 않고 한국 드라마만 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LA 폭동으로 과거에 아주 쓰라린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또 불과 1990년 초에도 몰스 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시카고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지금 거꾸로 가지 않는가 그런 감까지 있습니다. 영어를 안 배우고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모르고 내 프로퍼티 텍스가 왜 이렇게 비싼지도 모르고 단지 촛불과 태극기만 빠삭하게 알고 이렇게 되면은 어리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탐 브로커의 말이 모두 틀린 말도 아닌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2월 7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버지니아 주정부 고위공직자 3명이 연이어 인종차별, 성폭행 등으로 구설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크 어링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어제 대학 시절인 1980년대 흑인 분장을 한 채 파티에 참석해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제 성명을 통해 19살의 나이에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가할 고통을 무감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즉각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 흑인노예 후손으로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나와 연방검사를 지낸 저스틴 페어팩스 부지사에 대해서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페어팩스 부지사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덤 주지사와 페어팩스 부지사, 허링 장관이 모두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버지니아주에서 작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가운데 부지사와 검찰총장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주지사와 함께 모두 사퇴할 경우 주지사직이 공화당 소속 커크 콕스주 하원 의장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언론은 주지사에 이어 법무장관까지 인종차별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민주당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외 원조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이웃국 콜롬비아와 연결된 다리를 봉쇄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마두로 정권이 콜롬비아 국경 도시인 쿠쿠타와 베네수엘라 루레나를 연결하는 티엔디타스 다리에 유조 탱크와 화물 컨테이너를 방벽 삼아 배치하고 임시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베네수엘라군이 지난 5일 오후 다리를 봉쇄하고 다리 통행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도 설치했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20여 년 전) 한국으로 돌아갔다던 한인 모자가 사실 미국인 남편에 의해 살해된 뒤 유기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찰관 팀호는 1998년 9월 노스캐롤라이나주 미베인 지역 북도 인근 광고판 밑에서 한 죽은 어린이를 타살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뒤 수사관들은 DNA 감식 기술 발전으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는 1988년 1월 미국인 백인 남성과 한국 여성 조모 씨 사이에서 태어난 로버트 바비 애덤 위트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남편이 2건의 살해를 자백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 대학생이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해군 기지의 사진을 한 장 찍었다가 체포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법원은 자오 찬리가 지난해 9월 해군 비행장 키웨스트에 있는 한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해군이 입수한 첩보 영상을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정보 융합센터이며 인근에는 제한구역, 접근 금지 등이 적힌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자오는 중북대 학생으로 지난해 여름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음악학 공부를 위해 미국에 왔다가 관련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오늘도 침수주의보 그리고 겨울주의보 등이 내려져 있습니다. 쌓인 눈이 녹으면서 주택가와 강변에 침수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 내일 저녁 6시까지 침수주의보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겨울주의보는 오늘 오전 9시까지 렉과 케인 카운티 지역에 유효합니다. 해빙이 된 캔커키 리버는 떠내려오고 있는 얼음으로 범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 후보들이 여전히 부패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카고 크레인지가 주관한 시장 후보 포럼에서 각 후보들은 최근 연방검찰의 수사로 야기된 시카고 정치권의 부패 문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소된 에드워드 벌크와 가까운 토니 프랙 윙클 등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어제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경 CTA 버스 안에서 승객인 구아달루 나라 여인이 갑자기 산통을 호소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즉각 911을 호출하고 승객들이 산모를 도왔는데 태어난 여아와 산모는 모두 건강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에는 겨울주의보, 강변에는 침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저기온이 한 자리 숫자로 뚝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40도 이상이나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14도, 밤 최저 0도.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24도, 밤 최저 17도. 주일은 대부분 지역에 1인치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28도, 밤 최저 17도입니다.